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평창동의 한 고급 주택단지. 탁 트인 경관과 넓은 공간이 3층으로 나뉘어진 주민들의 러브하우스입니다. 집에 승강기가 있어요? 와. 어우, 집 좋네요. 저런 거 살면 뭐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쵸?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집은 끝모를 스트레스가 됐다고 합니다. 글쎄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건. 집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비가 있을 때 뭔가 유한이 되고 위로가 되는 장소여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바람은 없고 정상적인 삶을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죠. 서울의 한 종합병원 원장이자 이 집에 12년째 거주 중인 A호 남자. 감시라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굉장한 불편함과 불안감을 갖게 됐죠. 그는 언젠가부터 집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A호 남자의 주변에서 매일 목격된다고 합니다. 뭐지? 영화에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검정 양복을 입고 저희 집 현관문 열고 나가면 바로 그 앞에서 딱 일렬 동네에 서 있어요. 24시간 2인 3교대로. 바로 집 앞에서 매일 마주친다는 이들. 출근 시간에 나가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새벽이 됐든 늦은 밤이 됐든 저런 모습으로 응시하면서 위압감을 느끼죠. 저희들은 언제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저렇게 가까이 있다고요? 주차장을 가는 동선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유리 구조물을 놓고 출근하는 길, 퇴근하는 길, 저희 어린 딸, 아들, 제 아내 매일 365일 똑같은 위압감과 공포감을 느끼면서 3년째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은 누구일까? 다들 포스가 범상치 않은데 조금 무서워요. 무서워 보여요. 특히나 남자들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집 앞. A호 가족들은 주택 내 공용 부분에서 매일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딸아이 지나가는데 도잘하고 뒷모습 찍고 앞모습 찍고 들어가고 나갈 때 다 시시각각 다 적어놓고 지나갈 때는 위아래 훑어보고 그걸 눈에서 보이는데 아버지로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마주칠 때마다 다양한 방법들로 A호 가족들을 괴롭힌다는 것.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다른 집 사람을? 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죠 또? 이제 맥주 한 잔 마시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사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항상 대리 운전을 하거든요. 이후 남자들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를 했다는 A호 남자. 그때가 아마 1시 정도 됐을 거예요.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오면서 자기 차량에 나가야 된다. 비켜달라고 해서 그러냐. 그럼 비켜줄게. 내가 차량은 그때는 될 공간이 없어서 거기 놓을 수밖에 없었다. 남자들이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자 주차장에서 잠시 차를 후진시켰는데요. 원래는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하면 안 되죠. 그러자 잠시 뒤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답니다. 이후 A호 남자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는데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상해요. 판사분께서 굉장히 고의성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트랩 같은 느낌이 든다. 잠시 한 5m 후진했을 뿐인데 그걸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A호 남자를 이토록 괴롭히는 이들은 대체 누굴까? 그러면 인사 꼬박하고 내리면 에스코트 들고. 바로 앞집인 B호에서 고용한 사설 경비원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이길래 개인 경비원까지 고용을 하는 거죠? 경비원을 고용한 B호 남자는 전직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데요. 그는 주민의 고충을 알고 있을까? 저희가 일단 만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대화도 완전히 단절된 상태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거의 집에도 안 계시고. 사람이 없는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집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죠? 실제로 취재 기간 동안 보이지 않던 B호 남자. 빈집에서는 사람의 온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인은 빠진 자리를 여러 대의 CCTV가 채우고 있는 상황. B호 남자의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단지가 관리업체 그 지정 문제로 이제 서로 간에 의견이 있어서 분쟁이 있게 됐어요. 그때 제가 처음 소송을 시작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관리업체 교체 논의를 위한 입주자 회의에 반대한다며 주민을 고소한 적도 있다는데요. 이로 인해 비호 남자와 주민들 간의 사이가 틀어진 와중에 갈등이 폭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게 뭐죠? 수첩인데 뭐가 잔뜩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뭐 하시는 이게 뭐예요? 아니 몇 년 쓰라고요 지금? 야 경찰 불러. 경찰 부를 거예요. 네? 수리? 잡으신 거예요? 당신 스텝인데 왜 저희 정보가 적혀 있냐고요? 이야. 이게 무슨 상황이죠? 경비원들이 작성한 근무 일지를 발견한 것. 일지에는 주민들의 입출입 내역은 물론 이동 차량, 목격 당시 상황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근무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200은 뭐예요, 200? 네. 이를 본 주민들은 경비원들을 신고했는데요. 모든 거를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거를 지금 우리 인원수입 쪽을 다 추적하고 있었어요. 내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동성까지 우리 아들 뭐 납치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뭐야? 경비원들이 이런 내용을 작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총괄적인 걸 잘했어. 유산 위해를 한 내용 그런 걸 적기 때문에 진짜 뭐야 이거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자택 주변 무슨 야 청와대 출입도 그렇게 안 써. 실제로 경비 업무에 관한 내용도 적혀 있었지만 도청과 비호 남자를 뜻하는 200을 포함한 암호들이 발견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이유로 작성된 근무 일지일까? 경비원들에게 묻기 위해 현장을 찾은 제작진.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경비원들이 뜻밖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냥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갑질이에요. 제가 거의 처음 왔을 당시부터 누가 시켰는지 내 허락 없이 왜 와 있냐 뭐 집 지키는 마냥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욕설을 하는 시비를 걸어왔던 거. 누가 저런 말을 한다는 거죠? 여기 내 집이야 이 사람아. 내 사유지 등기부등본 안 떼봤어? 당신은 불법한 불법 진짜 이 사람아. 아까 그 A호 남자인 거죠? 성모 마리아상 같은 건데 일부러 가져다 놓은 거예요. 기도를 나는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리고 지금 상황만 딱 보더라도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아기한테는 죄의 대가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성모성사 실리고는 안 해. 그 당대한 지금 자식들이 든지 죄의 대가를 끼를 받는다. 성모성사 안 해. 경비원들을 찾아온 건 A호 남자뿐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뭔가 계속 중얼거리시는 것 같긴 한데. 겁박하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겁박한 적 없고요. 그거를 뒤에서 째려보면서 일어서서 겁박한 적도 없고요. 우리는 협박을 느꼈어요. 크리스마스 다음날 모든 세상을 행복하게 살자고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마세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뭐야, 이게 기도를 저기서 왜 합니까? 정상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이유가 없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돈 주니까 네 자식들, 네 아들, 딸 다 줘받아. 그 돈 얼마 필요 없는 우리가 줄게. 제 머리 위쪽으로 벌레가 많다면서 이렇게 뿌리기 시작하면서 계속 괴롭히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이렇게 흥분되고 막 좀 말도 좀 이렇거든요. 긴장되고 그 사람들이 또 나한테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냥 저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 뿐인데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받아야 되나?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경비원들에겐 A호 남자의 심한 모욕이 일상이 됐다는데요. 이제 그것은 하도 억울하니까 본인들한테 욕을 한 건 없어요. 어른을 순계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자식 같으니까 나이가. 병원은 다 제 자식 같거든요. 지금 나이가. 금전적인 거나 지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아버지 저는 굉장히 불쾌하다. 용납이 가져간다. 이런 쪽에 훈계는 했죠. 훈계요? A호 남자는 자신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경비원들의 공용 부분 사용 때문인데요. 항상 개폐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 대기실이라고. A호와 B호 주차장 입구에 위치한 기사 대기실. 이렇게 보시는 데를 비어 있었어요, 원래 이 공간이.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침구류, 냉난방기, 자기들 서류, 옷걸이, 살림살이에요.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 경비원들 전용 대기실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박스랑 이거는 뭐? 이건 이제 미술재료예요. 딸아이가 그림을 하기 때문에 미술재료입니다. 이에 A호 남자는 대기실에 자신의 물건들도 채워 넣으며 대응하고 있다는데요. 밑에 음료 팩이나 담배 봉투, 그리고 이미 박스들도 썩을 대로 썩었고, 가끔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올라오기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쓰레기예요. 성모상 아래엔 판결문도 붙여져 있었습니다. 성모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성모님 앞에 놓은 거예요. 아, 왜 하필 저기다가 저랬나요? 주차장 출입구를 아예 가로로 막아놓은 상태에서 현장은 그 음주 측정을 거부, 도주할 목적으로 집으로 아예 들어가 버리고 해서 이제 업무 방해로 고소를 진행했고, 그거 자기 개인 영역에서 이웃주민 동태에서 관심 없고, 재산 관리, 화재 방지, 그다음 의료인의 신변 보호, 이게 병원의 업무 아닙니까? 거기에 충실한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걸.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죠. 그들이 24시간 거주하고 있는 그 공간은 주민들이 써야 되는 공동의 공간이고, 무단으로 전기를 써서는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들이 집 안에 그런 사무실을 두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문제라는 A호 남자. 또한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도 멈춰달라고 주장합니다. 갑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작성한 거지. 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지 않았으면 저희도 그걸 그렇게 작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수첩을 작성했다는 경비원 측. 문제는 없는 걸까? 위해를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사람들을 보고 참고를 하라고 만든 게 근무일지예요. 단순히 자기 일기장 쓰듯이 써갖고 넘기는 거는 근무일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계속 원활한 경호를 하고 싶다면은 그런 불협적인 요소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무조건 경호업체에서 또는 의뢰인 측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드디어 B호 남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저는 동에 살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피해자는 저희 세대였습니다. 2018년 잠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참으로 공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루트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오히려 A호 남자에게 피해를 받았다는 B호 남자. 때도 못 들어가고 외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뭔가 시비를 걸기 때문이고, 집을 비울 정도로 심해진 갈등.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가 입주를 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옆집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우리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 이제 들려왔어요. 험담을 하지 말아달라는 B호 부부에게 A호 여주인은 자신을 도청하는 거냐며 화를 냈다는데요. 도청요? 도청장치라는 말을 했는지는 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난 자기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 사실이 없는데 들은 바가 있다 하면서 하니까. 이후 관리업체 교체 건으로 또다시 부딪히게 된 A호와 B호. 부인이 또 몇 사람 모인 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공동주택의 대표회의의 그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 없이 진행됐던 입주자 회의에
비호 남자는 반대 측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무효 소송을 걸었고 이후 양측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어졌답니다. 귀신 같은 이라고 그랬다. 어떤 귀신 같은 문장난 한다고. 너 이래 언니? 너 말고. 너는 말고. 너 아니잖아. 그래. 네가 문장난하냐? 문장난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귀신? 줘봐 쟤 좀 봐. 귀신 저 뒤에 보여. 저기 다 보이네. 저기 와 금방 왔다 가네. 어떤 귀신 내가 반드시 잡을까. 두고 보자. 아, 이쯤 되면 그냥 감정 싸움입니다. 또 다른 다툼의 원인은 주차장 자동문. 이 문은 입주자들이 가진 리모컨으로만 작동되는데요. A호 남자가 주차장을 나설 때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문을 움직인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B호 남자라는 것. 그러니까 A호 남자가 문을 열면 갑자기 문이 닫히고 네. 또 이제 문을 닫으면 열리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반대로 되네요. 예. 장난 비슷하게. 또 장난. 사실 일이 문이 고장난 것 아닐까 의심했지만 아무 이상도 없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니네요. 나못 붙겠다. 일 시켰냐? 새벽이 됐던 늦은 밤이 됐던 저희 쪽 CCTV를 향해서 이상한 몸짓을 하고 혹시나 저분이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야, 참. A호가 달아둔 CCTV를 향해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지나간다는 B호 남자의 부인. 그 지나갈 때마다 저러시는 거예요? 삿대질 이제 보니까 매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전부 몰려 나와가지고 여기 시비를 건 게 수없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B호가 이사를 온 후 벌써 8년째 해소되지 않는 두 이웃의 갈등. 아이고, 몸싸움 아이고, 하시네. 이들에게 평화를 되찾아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뚜렷한 해결책 없이 수십 건의 고소만 오가는 A호와 B호. 지금 상호 간에 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은 혹은 잘못이 보이면은 바로 이제는 고소 고발이나 민사소송을 이제 남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감정적인 다툼만 이제 커지는 거지 이성적으로 이제는 뭐 법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뭐 높지가 않은 거죠, 결론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옛말처럼 먼저 한 걸음 물러나는 현명함을 기대할 순 없는 걸까? 주변 사람들 쉽게 이사 가면 끝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사를 가도 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만약 이사 간다고 다른 사람이 모르고 들어왔다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겠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것들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제는 사실 제가 이사 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비뚤어진 의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대응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지. 누구도 물러설 생각조차 없어 오늘도 승자 없는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